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와 통상수교 거부정책입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시험에 잘 나올까요? 맞습니다. 거의 단독 주연급입니다.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서는 아마 1번 타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파트에서는 흥선대원군이 무슨 일 했는지, 그리고 외교정책은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콕 집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나요? 말 그대로 흔히 옛날부터 들어봤던 세국정책, 문 닫는 거, 그리고 약간 요즘으로 치면 약간 꼰대 느낌? 흥선대원군은 사실 왕은 아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종이 몇 살? 12살의 나이에 왕이 되자 왕이 너무 어리니까 대신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이 가감한 개혁정책을 하게 되는데, 흥선대원군 집권했을 당시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바로 뭐의 문란? 바로 삼정의 문란. 그러면 삼정이 무엇이었느냐? 전정, 군정, 황곡. 삼정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운영을 필요로 하는 결국에는 세 가지의 세금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삼정이 계속 문란하다 보니까 결국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기 전에 뭐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1861년에 임술년이라고 하는데, 임술 농민봉기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의 칼날을 꺼내게 됩니다. 바로 전정. 첫 번째가 전정. 전정은 바로 뭐죠? 바로 밭전자. 바로 토지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토지를 숨겨가지고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전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뭐를 실시했다? 바로 토지를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 군정이라고 하는데, 1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 남자를 정남이라고 했었는데, 이 정남들은 군대를 가야 되겠죠. 근데 군대를 직접 가지 않고 옥감을 냅니다. 그것을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옥감, 군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군포를 납부해야 되는데 양반들은 군포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으로 필요로 하는 세금은 있는데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군포를 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점차 일반 양인 남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군포의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3살짜리 아이한테도 군포를 거두고, 이미 돌아가신 할아버지한테도 군포를 거두고, 그리고 이웃집이 도망가면 옆집이 또 내고, 그리고 가족이 또 도망가면, 또 삼촌이 도망가면 또 큰아버지가 대신 내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이 군포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 군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무슨 법을 실시했다? 바로 집집마다 포를 내어라. 바로 호포제를 실시합니다. 호포제. 그래서 사실 양반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러면 양반이라는 것이 특별한 존재인데 일반 양인들하고 똑같단 말이냐? 나는 참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호포법 실시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폐단을 낳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의 폐단? 바로 환곡의 폐단이었습니다. 환곡. 바로 뭐죠? 봄에 곡식을 빌려가서 가을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뭐를 내고? 약간의 이자를 내고. 그런데 이 이자가 결국 어떻게 되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의 사채 수준이에요. 바로 이 사채를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 바로 지방 고을 관하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완전히 지방 고을 사또의 완전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내가 만약에 대구시장이면 대구에서 한 자리 해가지고 계속 뜯어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자리에 도전할까요? 말 그대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겠죠. 왜? 계속해서 뇌물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곡의 폐단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곡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 무슨 법을 실시했다? 사창제. 바로 사창제는 뭐냐? 마을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창고를 두고 그리고 사수라는 아주 덕망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두어가지고 지방 고을 관아에서는 신경 쓰지 말고 마을에서 자치적으로 아주 평화롭게 운영하도록 해라. 이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는 일반 농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의 개혁 정치 중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그 많고 많던 서원을 정리해버립니다. 몇 개만 남기고 47개만 남기고 모조리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정리하게 되면서 양반들이 또 한 번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지만 결국 흥선대원은 이거를 밀어붙입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가 있다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에 아주 강력한 정치기구 혹시 기억나나요? 원래 군대 문제만 이야기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했었던 아주 강력한 정치기구, 바로 비변사를 혁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치 기능은 의정부에 돌려주고 군대 기능은 삼군부에 돌려주고 그리고 조선 후기 되면 사회가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합니다. 그래서 법전을 편찬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대전회통.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하면 가장 시험에 많이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바로 경복궁 중건입니다. 왜? 임진왜란 때 경복궁에 불탄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이 경복궁에 불타 있으니까 이 왕권의 권위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다시 짓게 되는데 이건 누구만 좋아했느냐? 흥선대원군과 왕실 사람들만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양반들도 싫어하고 일반 백성들도 싫어하고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강제 기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원납전을 징수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일당 백액전, 바로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고액화폐라고 하죠. 이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물가가 폭등합니다. 일반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노동력 누가 동원할 거예요? 바로 일반 농민들을 동원하겠죠. 그래서 엄청난 노동력을 또 투입시키는 겁니다. 그럼 양반들은 또 왜 불만을 가졌느냐? 좋은 나무 어디에 있죠? 바로 양반들이 자신들 그 무덤 쓸 때 조경으로 예쁘게 쓰려고 이렇게 심어놓은 나무들을 쓱싹쓱싹 베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경복궁 기둥으로 쓰겠죠. 그래서 이 묘지림을 갖다가 엄청나게 베어가니까 양반들은 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쌓아놓은 점수를 사실 이 경복궁 중건하면서 많이 깎아먹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의 개혁정치 이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스님이 설명했던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흥선대원의 외교정책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바로 뭐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그리고 척화비 이렇게 볼 건데요. 자, 병인양요는 누가 쳐들어온 거죠? 바로 프랑스가 쳐들어온 겁니다. 프랑스가 왜 쳐들어왔을까요? 1866년에. 그때가 병인년인데 왜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병인 박해. 천주교 신자들을 엄청나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이 프랑스 신부님하고 프랑스 선교사들 이 죽은 거 나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이 병인 양요를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복이를 갖다가 많이 내어서 물어볼까요? 바로 힘써 싸웠던 장수들이 있겠죠. 그 장수들을 가지고 이게 병인 양요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강화도로 쳐들어오는데 그 힘써 싸웠던 장군 2명 바로 누구죠? 한성근, 바로 문수산성, 그리고 양헌수의 정족산성. 이렇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결국 물러나는데 여기서 물러난 게 끝이 아니라 프랑스가 물러나면서 뭐를 가져가죠? 이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 규장각 별관이라고 합니다. 바로 밖에 있었던 규장각이죠. 이 외규장각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책들을 가지고 갑니다. 그게 바로 뭐죠? 왕실에서 보는 어람용 책이라고 하는데 아주 인류 화가들이 행사용 책,
행사용 그림을 그려놓은 책입니다. 그 책이 이 프랑스 코쟁이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의궤들을 가져가게 되죠. 그 의궤들이 지금도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영구 임대 형식으로 지금 빌려와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병인양요는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 병인양요를 겪고 나서 또 그 다음 또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신미양요. 신나게 미국이 쳐들어오는데 신민년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은 왜 쳐들어왔을까요? 5년 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호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복수하러 왔다. 그러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자, 조선 우리랑 무역하자 하고 하면서 평양 대동강물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평양 주민들과 평양 감사였던 바로 박규수가 이 제너럴 셔먼호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고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 사건을 문제 삼아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옵니다. 역시나 어디로 쳐들어왔을까요? 바로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힘써 싸웠던 장군 누군지 아나요, 여러분? 바로 어제연, 그리고 어디? 광성보. 그래서 이 조선 수비대가 힘써 싸웠지만은 어제연 장군과 조선 수비대가 많이 사망했습니다. 결국 미국도 이 조선에 끈질긴 저항을 하다가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철수하는데요. 홍선대원군은 프랑스도 막아내고 미국도 막아내고 이 자신감을 가지고 결국 무슨 비를 세웠을까요? 우리는 화친을 배척한다. 화친을 배척하는 비석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척화비. 그래서 이 척화비가 세워지게 된 계기는 바로 뭐다? 신미양요, 그리고 그 전에 병인양요를 겪고 나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통상수교를 어떻게 하겠다? 거부하겠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겁니다. 바로 이 척화비. 언제쯤 세워졌느냐? 바로 신미양요 이후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바로 병인양요, 신미양요, 척화비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어요.